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CPI 지수 발표 이후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대응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상승 하락 종목들 이유 분석해 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실시간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일남, 11시에 일일이 알려주는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한 줄 시황평부터 들어볼까요? 드디어 진짜 오늘 밤입니다. 지겹네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한 줄 시황평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네네. 뭐 시장이 숨바꼭질, 술래잡기를 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지금 시장 종목들 아마 보시면 막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좀 윗꼬리가 좀 잘 달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한산하고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좀 뻗어나가는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순례가 미국 CPI고요. 그리고 이제 출전하는 선수가 종목들이 되겠죠, 그죠? 막 가려고 하다가도 CPI가 딱 뒤돌아보게 돼 있죠, 그죠? 오늘 밤이잖아요. 계속 눈치 주는 상황. 그래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상승 고점에 들어가시면 좀 윗꼬리가 좀 잘 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종목은 오늘 좀 안 간다. 지수는 어제 미국장이 좋았는데 오늘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파킹해주고 있거든요. 대형주들이 1%, 2% 올라간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딱 파킹을 해버리면 지수가 고정돼 버립니다. 픽스가 돼버려갖고 이렇게 종가까지 주가가 이제 쭉 누워가는 흐름들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CPI가 계속 뒤를 한 번씩 돌아보기 때문에 눈치를 주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하시고 배틀은 좀 짧게 지고 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CPI 지수가 짠 하고 공개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갈지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이 매수를 조금 조심하셔라라는 말씀 주신 거겠죠.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좀 보고 가야 돼요.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0시 반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스포를 좀 해드리면 CPI가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장에서도 예상치, 가이던스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올랐느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반응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CPI 같은 경우 0.1, 0.2 여기에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이번 가이드, 이번이 예상치는 얼마냐면 전월 1월 CPI죠. 이제 1월 달, 2월 달에 나오는 거니까요. 1월 CPI가 12월보다는 0.4% 오르고 전년 동기보다는 6.2% 오를 것이다. 즉 2022년 1월에 비해서 6.2% 오를 것이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6.3%, 4%가 올랐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구나. 고용이 뜨거워서 이거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들겠구나.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할 거야. 금리 인상, 터미널 레이트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래서 또 울음을 빵 터뜨릴 수 있고요. 만약에 전년 동기보다 뭐 5%대 상승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뭐 시장 예상치 6.2인데 한 0.2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로 화답을 하겠죠, 그죠? 미국 증시는 그만큼 정직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예상치를 벗어나는 경우는 크게는 없습니다만 일단 6.2다. 6.2를 상회하면 좀 뭐 큰일 날 수도 있고요. 6.2를 내려가면 시장은 분명히 또 화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오늘 10시 반에는 제가 뭐 방송 안 하겠지만 10시 반에 관전하면서 내일 또 이 시간에 결과를 말씀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반에 있을 CPI 지수 발표 6.2%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시간에는 늦은 시간이라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방송 없는 시간이시니까요. 노란 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시장 속에서도 경계감 속에 상승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크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시간에 상한가가 한 두세 개 나오고 상승 한 10%, 15% 이상 종목들이 한 10개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 하나밖에 없고 종목들이 계속 시장이 계속 뒤로 돌아보니까요. CPI가 계속 눈치를 주니까 순례가 걸리지 않으려면 상승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죠? MK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 좀 풀렸는데, 원래는 한국토지신탁의 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IT 솔더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냈는데 그 솔더볼이 고온에 강하고 열충격 노출에 강한 솔더볼 신기술을 발현한 신제품을 냈다. 근데 이게 챗 GPT AI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칩의 소재다. AI용 칩 자체가 고출혈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도 많지만 그만큼 여월을 출현하는 고출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즉 뭐 고장이 잦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특화된 솔더블을 만들었다라는 상한가. 야, 전혀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솔더블까지 AI로. 그러니까 지금 AI가 정말 뭐 IT 전반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 붙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MK전자 상한가 오늘 딱 찍는 모습을 보고 이거 진짜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들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반 정도는 AI 돼도 되겠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붙는구나.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게 좀 과열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상승은 좀 단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 종목은 실적이 좀 괜찮고 당연하죠. 이제 한국토지신탁 모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이상 나오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기관 지분들이 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엉뚱하게 올라오면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그게 왜 떡이야 던져버립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단 수익 실현의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도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것도 AI입니다.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 팹리스 설계 전문 회사인데 초전력 반도체가 대세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장에 수혜를 잇고 올해만 주가가 거의 뭐 70% 이상 올랐죠. 엔비디아의 단점이 이 고전력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전력을 소모량이 많다. 그래서 AI는 저전력을 해야 돼. 솔더볼은 아까 MK전자는 고출혈을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막 급등을 막 15%, 20%, 30% 급등을 하면 AI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AI구나.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좀 식상합니다. 뭐 AI겠지.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엮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테마는 개체 수가 증가하면 무너집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요. 100명이 정원하는 배, 200명이 타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주들, 팹리스 업체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냥 엮어서 들어오는 상승, 그냥 궁금하지도 않은 상승, 그냥 AI구나. 이런 상승 굉장히 과열이다.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만약에 또 엮여서 올라가면 정말 복권에 당첨된 듯한 좋은 케이스가 되겠지만 이렇게 엮어서 이미 올라가는 종목도 따라붙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밀어올리는 이러한 흐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메커스입니다. 마지막 상승 종목. 아직 상승의 이유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회사, 자일링스나 르네사스, 메이콤 이런 회사들 당연히 한국 대리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상승의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또 AI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한 세 종목 좀 살펴드리면서 이거 좀 좋은 흐름은 아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너무 과열이다. 이렇게 상승 세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MK전자부터 제주반도체, 메커스까지 AI만 묻었다 하면 강한 시세를 뿜어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종목 과열이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AI 섹터의 붐 어디까지가 좀 끝일까요? 지금 어디 정도로 왔다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좀 틀린 게, 다른 테마와 틀린 게 뭐냐면, 다른 테마주들은 그 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작년 연말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문할 때는, 이, 신도시죠? 여기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또 한 번, 네옴시티 주라고 해서, 건설, 인프라부터, 전력, 전 섹터들, 그냥 관련해서, 네옴시티가 뭐예요? 그냥 심시티잖아요. 이거 나라 투소를 짓는데 어떤 게 필요 없겠습니까?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결국은 빈살만이 왔다 가면서 테마가 무너졌거든요. 자, 뭘까요? AI는 디데이가 없어요. 뭔가가 끝이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오픈GPT가 나오면 AI가 나오면 그게 끝일까?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 이런 AI 시대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끝을 단언하고 예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강한 테마가 계속 좀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좀 과열 양상을 보여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테마라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그냥 360으로 올라가는 테마는 없어요. 조정받고 다시 가고 조정받고 다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 하실 때는 너무 뜨거울 때는 살짝 내려놨다가 시장 관심이 식을 때는 다시 잡아줬다가 이런 식으로 시장과 같이 가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더답게 저랑 같이 하신다면 그런 톡방의 대응 전략을 같이 세우신다면 남들 다 할 때는 좀 쉬어주고 남들 쉴 때는 또 같이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되는 전략을 하시면 AI 테마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좀 좋은 수익들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단연 핫테마는 이 AI가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AI 섹터에서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종목이 내 포트에 없다고 해서 좀 포모를 느끼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잠깐 쉬어갈 때 그때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보면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하락 종목들 오늘 보시면 지어소프트가 또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자체가 자회사 모멘텀, 지어소프트가 AI 타고 간 거 아니잖아요. 로봇주도 아니고요, 그죠?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상승이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컬리처럼 새벽 배송하는 업체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상장하려고 증시 입성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냉대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이게 상장 주식이 상장 폐지당하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아직 주식에 입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나 나중에 할게요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의 페널티는 없고요. 근데 대신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상장 주식은 다시 제자리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지오소프트는 자회사 오아시스로 상장했었던 요만큼 한 40%는 다시 토해내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오소프트 하락 특징주로 좀 보시고 이 종목으로 언제 갈까요? 글쎄요. 오아시스가 언제 다시 입성할지 모르겠죠. 최소한 상장 자진 처리한 그 해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는 지오소프트는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 흐름이고요. CS윈드입니다. 풍력주들 진짜 안 가네요. CS윈드 풍력주들이 그래도 이 작년 주가 하락
시기에 굉장히 좀 잘 버텼고요. 그리고 태양광주들 작년 연말에 상승하고 좀 바톤을 이어갔나 했는데 좀 상승이 좀 제한적입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어제 제가 이제 이 CJ 프리스웨이 실적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팁을 하나 드렸죠, 그죠? 온기 실적은 뭐다? 4분기를 빼놓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는 실적은 자 보세요. 작년 매출 1조 3조 7억 원, 사상 최대 경신, 영업이익 467억 원, 영업이익도 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실 때 4분기를 띄워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1, 2, 3분기 플러스 4분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2022년 실적 영업이익 1,000억 원. 근데 3분기까지 보니까 실적이 900억 원이에요. 그럼 뭐야? 4분기에 100억밖에 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4분기 실적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요. 항상 온기 실적 발표만큼은 여러분들 간단한 수학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4분기는 해줘라. 그렇게 보시면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AI도 좀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안 떨어지는 거죠. 그죠? 어제 뭐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밀렸었는데 오늘 5% 밀리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은 아마 계속 이런 파동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눌림목,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기다려서 잡아야 된다. 남들 다 추격할 때 따라가 들어가면 물리고요. 남들이 이제 아유 쉬는구나 할 때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매매를 거꾸로 하시는 전략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를 거꾸로 하는 전략만이 상승장에 왔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CS 윈드 관련해서 풍력주들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이 풍력주들이 뭐 동국 SNC나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를 못 받고 있는데 풍력주에 좀 이 포트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께 투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주실까요? 글쎄요, 지금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태양광, 뭐 풍력, 원전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좀 엎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태양광주들이 이제 바이든 IRA 법안으로 주가가 한화솔루션을 비롯해서 좀 반등을 좀 세게 했는데 원전은 특히나 좀 오래 걸리잖아요. 원전 하나 짓는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실적으로 발표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세일즈 외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좀 원전 MOU를 체결하고 해외 순방 때 그런 결과물을 갖고 오는데 우리가 한번 속았잖아요. 예전 이명박 정부 때나 이렇게 이 원전 세일즈 수출한다고 가서 결국은 거기서 돈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원전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안 가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풍력주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국가잖아요. 삼면이 바다인 국가. 또 태양광은 우리가 좀 사계절이 워낙 좀 극명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열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바꾸는 그 효율성이라고 그러죠. 좀 많이 떨어져요. 태양광 산업을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열차게 우리나라 세계 3대 풍력 단지를 뭐 전남, 신안에 짓고 있지만 저는 좀 더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풍력주들은 시세를 보면 바이든 당선될 때가 언제입니까? 한 2년, 3년 전이잖아요. 그때 마지막 랠리를 펼치고 지금 한 2, 3년을 엎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신재생 쪽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저는 원전보다는 풍력 쪽. 제일 좋은 건 태양광이 일단은 제일 좋고요. 미국 쪽 가야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좋다는 게 아니고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태양광 1위를 차지한 한화솔루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광 쪽은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고 풍력 쪽은 지금 좀 전방위적으로 살펴서 두루두루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보단 풍력 또 태양광이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우리가 담아가기 좋은 종목군들이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종목이나 섹터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또 담아갈 종목들 있잖아요. 오후장에서 노려볼 종목들 어떤 걸까요? 네, 그렇죠.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좀 시장에서 좀 한 발짝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뭐 대형주 공격적으로 담으셔도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시장을 다 피해 가야 되잖아요. 주식 비중 자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피해 갈 수 있는 종목,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작은 종목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동전 주식입니다. 에이트원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에이트원, 제가 이제 1년에 한 동전주 한 5손가락 안에 1년에 매매하는 횟수가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만큼 동전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한번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트원 구간별로 한번 이런 것들은 매매 전략 세우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꼭 대응 전략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자 났잖아요. 영업 손실 57억.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좀 적어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적자 난 기업을 왜 관심 있죠? 반대로 역발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은 미국 기업도 약 상장 기업이 70%밖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주식도 원래는 45일입니다. 분기 기준 45일 이내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온기 실적만큼은 1년 실적만큼은 90일의 시간을 줘요. 3월 30일까지만 실적 발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적 발표를 왜 이렇게 일찍 했을까요? 2월 10일 날 지금 대형주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이 되게 좋은 기업은 이렇게 일찍 실적 발표를 하기도 해요. 빨리 나 좀 봐달라는 거겠죠, 그죠? 나 이렇게 실적을 좋게 냈으니까 빨리 실적 봐줘. 근데 이렇게 적자가 확대되고 적자가 전환되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끝까지 감추는 게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일상적이지 않다. 왜 이렇게 적자 공시를 빨리 냈지? 적자 확대 공시를 빨리 냈지?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역발상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죠? 기업 분석은 아니에요. 시장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좀 재밌는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죠? 그 이유를 일단은 좀 봤더니 보니까 일단은 돈은 들어왔습니다. 돈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올해는 어떻게 지나가겠구나. 동전주라는 건 일단 실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또 3월 달에는 상장 폐지, 기업 감사의견, 의견 거절 한정, 이렇게 거래 정지나 투자 유의 종목 이런 지정들이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에이트원은 일단은 올해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0원 전환사채 찍었고요. 12 발행했고 100억 3재 배정 유상증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주주들한테 손 벌린 거 아니에요. 12 발행했고 3재 배정 증자 200억을 일단 외부에서 끌어왔습니다. 이거 갖다 뭐 한대요? XR 그리고 AI. 그러니까 모두 붙이면 가는 테마들. 애플도 XR 출시가 이번 달에 올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애플에 언제나 패스플라워 삼성전자도 XR 기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AI만 테마가 있는 거 아니죠, 그죠? XR 기기 자체가 좀 연속성은 떨어지더라도 또 한 방 치는 힘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종목들 에이트원, XR 쪽 관련해서 미리 좀 실적을 발표해 놓으면 주가가 막 오르는 과정에서 실적 발표를 딱 하면 어때요? 이 적자잖아 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가는 길에 뭐라 그럴까요? 좀 똥물을 튀긴다 그러나요? 그렇게 좀 안정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의 위험 요소는 적자잖아요. 그래서 적자를 일단은 공시를 해서 제거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재료를 낼지는 또 어떻게 상승을 할지는 지켜보자는 거죠. 주가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이고 일단 올해만큼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큰 리스크 요인은 200억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제거가 됐다. 아주 일단은 좀
스킬적인 측면에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8-1 오늘 시장과 이거 내일 오늘 미국 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8-1 시장의 미국 증시의 좀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초소형주 동전 주식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또 몇 개 있는데요. 노란톡방에서 종목도 하루에 제가 원래 한 3개 정도를 준비를 해요. 그 중에서 일단 시장에서 가장 좀 어울리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매일 세 종목이 어떻게 매일 시장과 어울리겠어요. 그리고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니까 종목에 좀 목마르하시는 분들 또 시장에서 아직 방향을 못 잡고 뭘 해야 될지 헤매시는 분들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면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8-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868원이고 지난주 고점은 984원이거든요. 사실 이 1,000원 부근이 심리적인 저항 라인일 것 같은데 1,000원 지폐주 될 수 있을까요?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죠. 네. 지폐주, 동전주에서 이제 신분 상승을 노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6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200억 투자도 진행이 됐고요. 또 계속 좀 뉴스를 보면 재밌는 기사들이 계속 좀 툭툭툭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아서 어느 날 빵 터지면서 이제 시세가 분출하는 거거든요. 대신 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그 타이밍, 시세 분출 타이밍, 우리 앵커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폐주가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전이 지폐되는 과정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방송 이후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사실 방송 전에 3개를 공략주로 가져와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1개만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좀 이런 종목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종목과 섹터 얘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요즘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거든요. 예. 이게 또 이번 달 초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엑셈과 함께 리뷰부터 진행해 볼까요? 예, 제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각기 이제 성격을 달리해서 세트로 계속해서 한 2번, 또 3번 현재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픈 엣지 이제 테크놀로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코난 테크놀로지가 MPU, 그러니까 인간 그 신경망을 현재 그 답습을 하는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현재 출시를 좀 하는 부분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픈 엣지 이제 테크놀로지도 이제 개별 오픈 엣지라는 것은 개별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와 연결된 이런 쪽에 어떤 특화된 현재 IP 기술, IP의 디자인 어떤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은 현재 코난 테크놀로지의 또 소프트웨어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현재 옮겨 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던 때가 이제 언제냐면 차트로 보면 2월 1일 날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현재 종가 기준으로 오늘 고가까지 한번 실제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50%가 현재 55%네요. 예, 55%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전체 이제 차트로 보면은 저점에서 7,000원짜리가 현재 14,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100%가 올라 뭐 장이 좋아야지 대형주 100%인데 하면서 다
현재 요거에 대해서는 다 거부감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특화된 10배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를 넘어간다는 것은 진짜 대장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재 이 저점에서 이제 더블이 된 시점에서 주가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단으로 출발이 된 모습을 이제 상승 삽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십자도중의 중심에서 현재 10일 정도 2주간 행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고 있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난 안 해 하지만은 그 종목이 2배, 4배, 8배는 가는 거고, 바닥에서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입니다. 바닥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고성장주의 어떤 특화된 부분에 어떤 종목에 약간 투자를 좀 해야 된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부분들을 100%가 오르고 더 여기서 슈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2의 오픈 테크놀로지 같은 현재 반도체 종목 주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래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많은 종목에 대한 선행 학습,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매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좀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꼭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제시를 좀 했던 종목 A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M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XM이라는 종목군도 현재 요거를 언급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2월 9일 날 됐죠. 2월 9일 날 언급을 좀 했었는데, 요거는 그 현재 DB 관리 어떤 부분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때가 이제 이 시기였던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21선 주기 사이클, 이런 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직전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 5일 주기 사이클 개념이죠. 5일 주기 사이클 탄생 파동을 약간 보여주면서 현재 슈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갭 상승의 음봉의 형태지만은 다시 한번 2개월 줄이고 2개월 줄이고 다시 한번 2단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DB 부분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부분들, 빅데이터 부분들이 제2의 온유 산업이고, 모든 AI는 현재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현재 그 딥러닝을 하는 학습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재 저장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걸 문자, 그다음에 사진, 영상 쪽으로 이제 처리한 모든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파워를 발휘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배거라고 하면 이제 10배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하는데, 2월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발굴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 있는 탑3 3위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삼진입니다. 네, TV 리모컨의 IoT 허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기업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기업 설명 다 해주셨네요. 네,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해줄 게 없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CS 2023에서 전시회가 좀 있었죠. 여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 해당이 되는데 삼성이 들고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초연결을 굉장히 강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현재 그 삼성의 어떤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
이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삼성이 만든 제품의 모든 레이아웃,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뿐 아니라 타사 제품까지 통합해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메터라는 기술 표준 플랫폼을 제정하기로 좀 했던 뭐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쪽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싱스 해가지고 약자를 따서 Io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고 이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면서 무한히 반복이 되는데 그 경계가 올해부터 허물어지기 시작을 좀 했던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 가지고 현재 집에 있는 가전뿐만 아니라 삼성 가전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 수십 개의 가전을 완벽하게 통솔을 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에 있는 허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삼진 같은 경우는 바로 IoT 허브를 현재 생산한 기업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진은 또 리모컨도 생산을 하고 있고, 근데 리모컨이 무슨 어떤 첨단이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집에 있는 필수 기기, 도구, 디바이스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진을 굉장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삼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현재 삼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마트 리모컨 뿐만 아니라 현재 IoT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특화된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스마트 TV에다가 AI를 결합하고 또 리모컨에다가 음성 기능, 현재 음성 인식 기능 이런 고사양 스마트폰 그 리모컨으로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을 하자. 근데 다만 현재 시총이 좀 동전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총이 좀 적습니다.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1,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때 한번 크게 이제 가서 장대 뭐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그 뒤로 완벽하게 조용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마침 현재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열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조정을 2단으로 받았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가능성들이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시점들을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20주, 60주가 결집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21선이 돌파됐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진은 사물 인터넷 IoT 대표 기업이고요. 거래량이 늘었을 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2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네, 올 초반에 뭐 기가진이 AI 스피커를 독점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사실 뭐 AI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을 좀 탑재한 셋톱박스를 현재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가전도구 내에서 뭘 허브로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디오폰, 홈 비디오폰을 메인으로 만들 것인가, 사물 인터넷의 메인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죠. 아니면은 LOT라는 허브를 별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리모컨이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셋톱박스가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별도의 인공지능의 어떤 스피커를 현재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허브로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사실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리모컨 업체, 그다음에 셋톱박스 업체, 그다음에 스피커 업체 이런 부분들의 뭐 비디오폰, 홈폰 이런 것에 대한 그 각축전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뜬금없이 왜 뭐 리모컨 업체, 뭐 비디오폰 업체 이렇게 찾느냐 하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그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온미디어도 이런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가온미디어는 현재 KT의 기가진이를 어떤 인공지능이죠. 리모컨 대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할 수 있는
되는 부분들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믿음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가온미디어는 바로 그 셋톱박스가 되지만은 현재 AI 스피커 쪽으로도 현재 기가진이 단독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TV 같은 경우는 현재 기가진이 이게 KT를 하게 되면은 다 스피커를 주게 됩니다. 자기는 리모컨밖에 없다고요. 신청을 하시면은 또 현재 그것도 받아볼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또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21선 돌파, 요거 2단 상승, 1단 조정. 2단 상승, 1단 조정. 그다음에 상승 추세에서는 20일이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직전 고점의 돌파 안착, 그다음에 N자형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음 상반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배열의 2단 상승이 되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온미디어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3 2위 종목 가온미디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INC입니다. 네, IN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IN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탑픽으로 이제 꼽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물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지금 된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당장 그 한전에 우리 집 계량기가 고장 났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또 수도세 얼마 나왔습니까? 전화하시면은 한전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다 됐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 뚫으면서 계량기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검침원 해가지고 매일 이제 방문했던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계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모든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현재 여기에 대한 그 와이파이 통신 칩을 심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무선으로 좀 되는 거죠. 그래서 INC는 국내 최초의 와이파이 통신 칩을 좀 제조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이것이 중소형 가전제품의 모든 것에 90% 이상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중소형 회사에서 퀄컴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한 몇백 개 필요한데 해줘요. 주문해 주세요. 하면은 저희 콧방귀도 안 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형 업체에서만 퀄컴이 주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INC에서 다 하게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전력과 AMI 사업이라는 그런 원격 검침 부분도 하고 되고 도시가스 업체하고 AMI 사업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현재 사물 인터넷의 중심 와이파이 통신 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차트가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돌파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든 것이 초연결된 사회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CS 2023의 어떤 메터 기술 표준화가 좀 되면서 폭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INC의 어떤 성장성도 매우 높게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일 발표되는 수익률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며칠 만에 들어간 거 있죠. 그만큼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됐고 차트에 대한 선행학습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현재 여기서 공개된 것보다 더 좋은 종목, 현재 더 많은 어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오시면은 더 좋은 종목에 대한 핵심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빅데이터와 AI까지 초연결된 시점에서 직전 고점을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얘기와 매매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입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 본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6366번님께서 포스코 ICT를 7,300원에 20% 담으셨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소식에 한때 상승하긴 했지만 이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매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보통 이제 포스코 그룹의 보통 IT, SI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통과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상승했던 흐름들이 좀 타줄 확률이 많은데 시총이 지금 벌써 1조 가까이 좀 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다소 무거운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수라든가 시장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지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약세의 국면에 해당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삼각수렴형의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주저앉았다가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주저앉았는데 완벽하게 2초점까지 주저앉지는 않고 60일선에 약간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삼각수렴형의 형태가 오지만은 이 아래 공백을 메꾸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힘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추세선을 살짝 위로 긋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전 고점에서 약간 돌파 눌림목 보였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되는 이런 상반기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결론적으로 SI나 이쪽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재투자의 관점 대기업이나 AI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투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매수가가 약간 7,300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이 고점을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저점이 5,100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그 더블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포석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약간 9,000원, 8,9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약세장에 들어온 국면이고요. 좀 중장기로 보시면 수익 보실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0139번님께서 피롭틱스를 13,200원에 비중을 40% 담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물론 1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매수가에는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예. 현재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윤세 회로기판 관련된 장비 업체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광학 설계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슈팅이 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현재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PCB 쪽으로 또 장비 업체 쪽으로 계속해서 이런 그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가 약간 특화된 기술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최근에 있는 그 박스권 부분들이 박스권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했던 박스권을 보면은 현재 8,600원이 이제 박스권 상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바닥인 어떤 흐름들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이 절반 이상 약간 무너졌죠. 그다음에 절반을 다시 한번 회복한 다음에 약간 2단으로 약간 슈팅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오늘 슈팅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저점이 6,600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이 되면은 이렇게 현재 12,000원 정도 12,000원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의 바닥 박스권의 중심에
약간 3단으로 약간 이제 보시면은 9,800원이 하나의 맥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이 진폭을 절반으로 나누면은 3단의 또 흐름들이 약간 9,8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약간 13,000원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중기적으로 좀 약간 접근을 하면은 거의 저점이 된 부분들이 11,4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대응해서 11,400원 매수가는 안 왔지만 여기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